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엑스포 개최지 선정 소식 듣고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염원했던 엑스포 유치를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당초 대역전극까지 기대했는데 119대 29로 사우디 리야드에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로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있었던 개최지 선정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사우디 측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119대 29,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3위 이탈리아가 얻은 17표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 나라가 투표를 했는데 무려 72%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면서 투표는 1차에서 끝났습니다. 두 개 나라로 압축하는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 이탈리아 표를 흡수하고 1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던진 표까지 빼앗아오겠다는 우리의 전략은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면으로 지지를 받은 나라들의 표수보다 나오지 않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국민의 성원에 답하지 못했다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2014년 2030 엑스포 준비위원회를 만들며 처음으로 유치에 뛰어든 부산은 2021년 6월 정식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50여일간의 유치전, 막바지엔 민간 기업까지 총출동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선 K-팝 스타들이 등장하는 등 국가적 역량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의 표심은 더 오래 준비했고 왕정 국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자본력을 총동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기울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유치 활동 과정의 경험은 외교 역량과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부산도 이번 경험을 살려 2035년 엑스포 재도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치 활동 과정에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이끌어내려면 패배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보다 내부적 보완점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경쟁 후보 측에 비리 수사를 시켰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일었는데요. 5년여 만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이용했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현직 김기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수사 동향이 보고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 측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폭로 1년 만에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10개월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수사 청탁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송철호 캠프가 경쟁 후보 측근의 비위를 황운하 전 청장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다시 이를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수집과 이첩은 청와대 권한이 아닌데도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 청탁 수사를 했다며 선거 제도를 직접 위협한 중대 범죄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사 청탁은 없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송 전 시장의 민주당 경선 경쟁자에게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 공약을 돕거나 선거 직전 일부러 김기현 후보의 핵심 정책인 산재 모병원 추진을 무산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대규모 마비 사태를 일으킨 이후 그동안 크고 작은 오류가 잇따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회계 처리 전산망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왜 장비가 멈췄는지 이번에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산망 오류가 이번 달에만 벌써 6번째인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공무원들의 회계 처리 전산망인 2호조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전산망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쓰는 내부망으로 접속이 안 되면서 관련 업무가 멈춰섰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엔 보안 장비가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침입 방지 시스템이 설치된 하드디스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예비 장비 가동으로 15분 만에 업무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전 전산망 장애와 무관한 단순 장비 문제라고 밝혔지만 왜 장비가 멈췄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호조는 지난 17일 지방행정 전산망 세월의 마비 당일에도 접속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전산망 장애는 벌써 6번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는 전산망 오류들이 서로 관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기로는 각각 원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이 혹시나 더 있을 수 있는지 같은 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주 전 세월의 마비 원인으로 지목한 라우터의 연결 단자 오류를 왜 제때 못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특이한 경우여서 제조사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전산망 장애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26일부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되고 또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를 했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전산망의 대기업 참여에 문턱을 낮추고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재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대한다면서 국회 연좌 농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민주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의원들 개인이 손에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부터 방송사, 광화문 광장 앞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돼야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5개.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해 독립성을 해치고 방심위 가짜뉴스 전담센터 설치, 방송사의 보도경위 요구, MBC 감독기구인 박문진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 KBS 사장 현임 과정에서의 파행 방치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반드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정권이 지금 국민 대신에 이동관을 선택하는 모습이고 민생 대신에 방송 장악을 하는 모습이고 정의 대신에 오히려 비위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고발사주 의혹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도 내일 같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는 본회의 이틀째인 금요일에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를 하루 만에 끝내버려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 일정은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틀째 본회의를 막기 위한 밤샘 연좌 농성 돌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해 출근을 저지시키거나 국회에 있는 의장실을 점거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